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인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의 황민정 교수입니다.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실 이 비대면 비즈니스에 대한 화두가 엄청 사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 가게를 스마트하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가게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뭔가 플랫폼상으로 예를 들면 배달앱 같은 거 이용을 해서 가상의 나의 매장을 만들어내는 거, 이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실제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또 그거와 유관하게 스마트한 기기들이 많이 접목이 돼서 손님들의 주문부터 배달까지 뭔가 로봇가 함께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스마트 상점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내용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상점의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의 이해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상점의 개념과 필요성, 두 번째는 정부의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시장 변화에 따른 스마트 상점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마트 상점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확 시장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온택트라는 용어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인데요. 그러니까 컨택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외출하지 않고 또 근무도 이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재택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사람들의 접점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는 언택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택트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은 비대면인데 비대면 시대에 사실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는 만나는 거죠. 사실 저같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 상황도 사실 언택트하고 온택트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스마트 상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점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스마트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소비자들도 더 그걸 편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은 거죠.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제로페이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들 결제 환경에서 이 소상공인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이 상점이 이제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빨리 바꿔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는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것이죠. 이 안에 그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마트 로봇, 스마트 미러, 스마트 오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스마트 로봇, 스마트 미러, 스마트 오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거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의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딱 코로나 터졌을 때죠. 그래서 100억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상가라고 55개 개인 매장들을 도왔다기보다는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상점이 모여져 있는 특성화된 시장,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선발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상가를 그렇게 바꿔달라고 먼저 이렇게 제안서도 제출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상가가 55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2021년도에는 220억 예산 책정을 해서 상가가 100여 곳으로 확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개인 상점을 해당되진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못 느껴졌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가 거리라든가 어떤 여러분이 계신 상가가 이렇게 좀 묶여져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 이제 지원 사업들은 꽤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 상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상점은 스마트 상점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고객 편의적인 면에서도 필요한 건데 그럼 스마트 상점이 뭐냐는 거. 우리가 좀 어떤 게 스마트 상점인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미러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거울이에요. 거울. 일반 제가 이제 거울에 딱 쓰면은 저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울 안에 이 프로그램들이 다 연결이 돼, 사물 인터넷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딱 터치로 이 터치 그 스크린 보시듯이요. 터치를 하면 정보들이 나오는 미러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미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로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 TV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었고 서빙 로봇이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이제 로봇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기사들이나 어떤 뉴스에서도 저도 좀 봤는데요. 사람 얼굴처럼 뭐 눈, 코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런 로봇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이동형 로봇?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더, 주문받는 시스템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줄을 서서 이 기다리던 주문은 거의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도 많은 점포에서는 제가 그 앞에 매대에 가서 계산하시는 분한테 이거 주문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키오스크를 또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점원이 필요 없이 제가 그냥 눌러서 이걸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서서 키오스크 누르지도 않고 QR코드로 스캔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서빙, 체험, 주문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스마트 상점 기술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정부에서는 이 스마트 상점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스마트 상점 콘테스트가 2020년 7월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스마트 상점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하셨어요. 점포들이. 그 중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의 히스토리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이 출처가 되어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 안에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이런 것들을 활용한 스마트 미러라는 거, 또 스마트 메뉴보드, 키오스크, 서빙과 로봇, 조리 로봇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약하고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비대면의 스마트 오더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7곳이 최종 선정이 됐다고는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빅데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튀김을 하는 곳인데 지금 이 사진 속에 이게 튀김 로봇입니다. 그래서 튀김을 사람이 튀기지 않고 로봇이 자동으로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 튀김 로봇을 매장 안에 세팅을 해두고 난 다음에는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 상승이 됐고 매출액이 많으니까 서빙하는 인력들은 많이 또 필요하시잖아요. 이 고용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정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튀김 로봇 진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튀김이 뜨거운 고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 계속 하루 종일 튀기시는 건데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곳에는 로봇이 가야죠. 이런 지원 사업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꼭 안내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2020년도에 스마트 시범 상가로 55개 전국에 시장 시범 상가를 마련을 했고 한 100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다라는 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로봇이 뭘까요? 어떤 종류의 스마트 로봇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커힐에 있는 이 커피를 타주는 바리스타 로봇입니다. 바리스타 로봇. 사실은 저 로봇한테 제가 한번 주문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신기해서. 그랬더니 뭔가 눈도 저랑 좀 맞추는 것 같고 이렇게 그덕그덕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하더니 정말로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신기하다 이런 기분을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호텔에 가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빙 로봇이에요. 이게 이쪽이.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이 마크도 보이시죠? 서빙 로봇인데 서빙도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영등포에 있는 새로 생긴 건물에서는 비대면 때문에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 1층에 이 로봇에다가 이렇게 어느 호수라는 걸 지정을 해두면 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호수에 가서 띵동거리는 이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시대가 진짜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이 걱정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이 디지털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일자리가 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간호 로봇이 또 있어서 사진 자료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는 또 방역 로봇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소독을 해야 되니까 소독을 계속 돌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역 로봇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스마트 상점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미러 뭔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은 웰라에서 만든 스마트 미러 상품의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보통 웰라 하면 염색약으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거기서 스마트 미러인데 칼라 DJ라고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카메라가 미러 안에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터치를 해서 이제 염색할 때 어떤 염색 색깔이 내 피부에 맞을까 헤어 컬러를 선택할 때 약간 프로그램상으로 매칭해보고 나는 이 색깔이 좋아 했을 때 선택을 한다는 거죠. 현재 600억 개 이상의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염색하러 미용실에 가셨을 때도 이거 그냥 하나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미러를 보면서 나는 이런 게 더 맞겠네요. 난 쿨톤이에요. 난 웜톤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 색깔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프로그램상으로 공유받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